안녕하세요. 3월 13일 토요일 아침인데 제가 SPG를 팔았죠. SPG 한 8천만 원 투자해서 이 한 1억 5천만 원 되었는데 요거를 또 투자를 어디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좀 바쁘게 보낸 게 투자를 다 마쳤거든요. 기업 서치도 좀 많이 했고 정신없이 좀 일주일을 보냈는데 이거를 어디에 투자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나스닥이 14,100까지 갔다가 이렇게 쭉 떨어졌죠. 한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졌는데 저는 사실 뭐 채권 금리 뭐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뭐 거시 경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면서 투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시 경제를 체크해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단순하게 저는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떨어지면 저는 조정장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1년에 한두 번씩 올 수 있는 조정장. 그게 왔죠. 1년에 한두 번씩 오는 요런 조정장이 왔는데 제가 또 마침 그 현금이 좀 있어서 이때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번 주 금요일과 3월 8일 이 이틀 사이에 이 1억 4천만 원 정도를 다 넣었거든요. 나스닥 마이너스 10% 떨어지니까 스펙주랑 고성장 기술주 이때까지 많이 올랐죠. 두세 배 오른 것도 많고 이런 기업들이 마이너스 30% 4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여러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이제서 이제 이야기하죠. 컨텐츠주가 뭐가 있을까? 컨텐츠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컨택트주로 관심 돌리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작년 3분기, 4분기에는 들어갔어야 돼요. 지금 들어가도 잃는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미 들어가기는 좀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사람들이 이제 스펙주와 고성장주에서 공포를 느낄 때 3, 40% 하락하면서 그때 저는 이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이때 큰 결정을 못 내리면 작은 수익밖에 못 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코로나 이후로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크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면 3월 5일 금요일 날 들어간 게 GIK에 6만 달러 들어갔고 IPOE 여기에 10,000달러 들어갔는데 이 둘 다 스펙주예요. 스펙주가 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스펙주 보면 뭐 이렇게 나오죠.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받아서 3년 이내에 그 M&A 할 조건으로 상장을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건데 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요즘 스펙주에 대해서 많이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제가 이런 걸 좀 약간 좋아하는 게 하방이 좀 닫혀있는 투자를 좋아하거든요. 스펙주 보면 10달러가 보장이 돼 있어요. 아까 전에 나왔는데 이게 3년 안에 합병을 해야 돼요. 합병을 못하면 이 10달러를 다시 돌려주거든요. 뭐 10달러 밑으로 내려가도. 그러니까 대부분 스펙주가 보시면 이렇게 10달러에 상장을 해서 뭐 이렇게 울렁울렁거리는데 이 3년 동안 이 M&A를 못하면 이 다시 10달러를 돌려주니까 10달러 밑으로는 잘 안 가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일단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스펙주에 넣었어요. GIK가 이게 M&A는 이미 하기로 결정이 났거든요. 어떤 회사랑 결정이 났냐 하면 라이트닝 이모터스라는 이 전기차 관련 회사인데 뭐 이런 거예요. 탄소 배출 이제 규제하죠.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도 규제하고 하는데 이 내연기관차 운행이 이제 점점 안 되고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차는 다 버리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이 개조하고 약간 이런 건데 영상을 보시면 이 회사가 뭐 공장이 없는 회사가 아니에요. 요즘 뭐 이런 회사 말씀하시면 뭐 공장이 있네 없네 이런 말이 많은데 이 라이트닝 이 모터스라는 이 회사에 지금 1시간짜리 투어를 간 유튜버가 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이 채널 구독하셔서 보시면 되고 여기도 보이죠. 뭐 GIK라고 있는데 이 GIK가 M&A를 스펙주로 이제 상장해서 이 라이트닝 모터스랑 이 모터스를 이제 인수합병하는 그건데 아직 이제 인수합병 계획은 나왔는데 아직 뭐 투표일이랑 이런 건 아직 좀 남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GM이나 포드의 이 차들을 내연기관 차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엔진을 다 덜어내고 배터리를
이 전기 배선을 다 작업을 해서 이 GM이나 포드 차에 이렇게 개조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조금 더 뭐 공부를 꽤 이 기업에 대해서 했는데, 뭐 간단하게 제가 볼게요. 지금은 기업 분석하는 이 영상은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뭐 이렇게 스펙 상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CEO 뭐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뭐 10년 동안 R&D 했고 순수 전기차, 그리고 이 좀 이따가 뒤에 볼 건데, 그리고 2년 동안 지금 120대 지금 했고, 앞으로 지금 주문 받은 게 1500대. 그러니까 이게 뭐 매출이 없는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도 매출이 나고 있고 매출이 가시화된 회사고, 2025년에는 2조까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회사의 그런 그거. 이런 식으로 아마존, 이게 보시면 이런 버스 트럭들이 이제 점점 이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규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탄소 배출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미국에도 주별로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아마존 버스나 이런 식으로 이런 트럭들 바뀌는데, 이런 뭐 소프트웨어도 하고 충전 관련 사업도 하고, 뭐 이 리스 차를 이제 만들어서 임대하고 이런 건데, 보시면 이게 클래스 3에서 클래스 7 요런 트럭들을 해요. 구급차도 만들고 뭐 요런 픽업 버스, 요런 DHL 요런 트럭도 만드는데, 여기 뭐 경쟁사들도 있고, 경쟁사들은 하이브리드 관련인데 이 라이트닝 이 모터스는 순수 전기차 한다. 여기 보시면 시장 규모가 이제 67조 정도로 예상하는 이 미디움 듀티라는 이 섹터인데, 이 섹터는 지금 경쟁이 덜 치열해요. 보시면 여기 라이트 듀티, 우리 아는 회사 많죠. 그 테슬라 뭐 요런 쪽에 이거고, 이 헤비 듀티는 이제 또 큰 트럭, 엄청 큰 트럭인데, 이 라이트닝 이 모터스는 이 미디움 듀티 분야인데, 여기 보시면 뭐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전체 시장이 이 정도인데 한 60% 정도. 물론 이게 지금 초창기라서 이게 큰 의미 있는 그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은 지배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회사 보시면 뭐 DHL, 이케아 뭐 이런 좀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 차를 임대를 하거나 이제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뭐 성장한다.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보조금을 받으면 훨씬 이게 싸진다. 내연기관 차를 운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전기차로 바꾸면 훨씬 비용이 저렴해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내연기관 차에 배터리를 심어서 개조를 하는, 지금 이 회사가 그 공장도 엄청 많이 확장하고 있고, 저 배터리 회사로부터 배터리도 600억 가량을 주문해놨어요. 이게 뭐 주문이 지금 선주문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ABC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000억치 주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주문을 받았는데, 이게 주문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공장도 늘려야 되고, 점점 이 배터리도 로메오 이 회사에 배터리를 600억치 지금 주문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ABC 이런 회사들의 지금 납품 주문 받은 거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트럭도 만들죠. 어쨌든 뭐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이 회사 자체로는 미디엄 듀티 이 분야에서 45만 대 정도 수요가 있는데, 자기들은 한 2만 대 정도 자기들이 가져오면 이 매출이 한 2조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25년까지 성장한다. 이런 식의 뭐 이렇게 테슬라에 있던 사람들도 여기 왔고, 뭐 이런 식이고, 뭐 성장 이렇게 할 거다. 궁금하신 분은 이거 한번 찾아서 이 PDF 파일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이 전기차 관련이 많아요. 기업이 지금 스펙 이제 하일리온부터 해서 엑셀 플리트 이런 기업도 많고, 물론 테슬라도 있고 뭐 많은데, 제가 이 여기를 좀 한 게, 저는 약간 쫄보라서 약간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 자체가 저평가돼 있는 기업을 좋아하거든요. 다른 회사보다 훨씬 저평가가 돼 있어요. 보시면 뭐 매출이나 딴 기업 지금 적자 기업도 많고 이런데, 이 회사는 일단 매출이나 성장이 나오고 성장성도 있는 회사인데, 보시면 훨씬 그 저평가가 돼 있어요. 저평가가 돼 있다. 이런 많은 이 지표로 알려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여러 수치들이 많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GIK, 그리고 IPOE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토스, 미국의 지금 토스 같은 그런 회사인 소파이랑 M&A 하기로 지금 돼 있는 회사인데, $10,000,000 정도를 넣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이렇게 샀어요. 제가
GIK는 10.6달러 평단에 그 6만 달러 6,700만 원 정도 샀고, 이 IPOE는 14달러에 샀는데, 근데 하루 만에 이 IPOE가 25%나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팔았어요. 17달러 정도에 팔았고, GIK는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후회되더라고요. IPOE를 많이 살 걸 그랬나 싶은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게 저의 이 쫄보의 한계인 게, 이게 14달러면 이것도 스펙 주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10달러까지 하방이 많죠. 마이너스 40%까지 하방이 있는데, GIK는 지금 10.6달러니까 저는 하방은 6%밖에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6%가 하방이니까 이거는 좀 마음껏 안정성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여기 훨씬 비중을 뒀는데, 결국에는 이게 훨씬 뭐 IPOE가 훨씬, 이 소파이라는 회사가 지금 미국에서도 엄청 각광받는 회사이고 훨씬 매출 성장도 빠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또 차마스라는 이 사람의 그런 후광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샀다. 금요일날 샀고, 요거는 또 제가 생각하는 게 이 현금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 산 거는 일단은 언제든지 현금성 주식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본 게임은 월요일 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산 게 이 IPOE 팔았다고 했잖아요. IPOE 팔고 다시 스펙주인 PIPP, 이건 또 뭐 바이든 관련 이 인맥을 가진 사람이 한 건데, 이제 국방 관련 산업 M&A를, 아직 이거는 M&A 어떤 회사를 할 건지 발표도 안 했어요. 일단 여기 스펙주에 다시 넣었고, IPOE 판 돈으로 10,000달러 넣었고, 그리고 제가 고성장주에,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들이 이제 좀 두려움에 떨 때 고성장주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간 게 뭐 아크, 아시죠 다들? 아크 K의 10,000달러 혁신 기업이고, 아크 G 바이오 유전자, 요 시장도 뭐 500배 성장을 한다, 요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영상도 많고. 그리고 ICLN, 이거는 친환경 관련, 이 세 개 다 ETF예요. 앞으로 친환경이 좋아지고, 뭐 친환경 앞으로 좋아지잖아요. 친환경이 엄청 좋아지는데, 근데 제가 모르잖아요, 어떤 회사가 좋은지. 그러니까 ETF가 최고인 것 같아요. 뭐 플러그 파워 이런 회사 지금 알아서 잘 투자를 해주니까, 제가 이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최고의 친환경 기업이고, 아직까지 공부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ETF에 투자를 했죠 제가. 그리고 업스타트라는 이 기업인데, AI 기반의 신용대출 기업인데, 레모네이드라고 조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AI 기반의 보험 관련 기업인데, 이 레모네이드는 PSR이 한 50대요. 50 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업스타트는 PSR이 한 15에서 20대 정도로, 훨씬 이거에 비해서 동종 업계에 비해서는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갔어요. AI 기반, 이게 어떠냐 하면, 간단하게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신용 대출은 미국에서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은 신용 대출이 아예 차단이 되는데, 이 신용이 안 좋다고 이 사람의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 신용 점수로만 하는데, 신용 점수가 좀 안 좋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해요. 그런 거를 B2B로 은행이나 이런 데 많이, 이게 자기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제공을 해요. 제공해서 돈을 버는데, 그런 은행들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기업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도 있어요. 뭐 애플뱅크도 이제 이거 업스타트 이 회사의 그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대출을, 단순 신용 점수 때문에 대출 막히는 사람 제외하고도 많은 대출을 안전하게 내줄 수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서치해 보시고, 대충 이런 기업이다. 그리고 이 SE, 이거는 이제 동남아의 아마존, 그리고 멜리, 이거는 남미의 아마존. 이렇게 해서 5,000달러씩 넣어서, 이거는 저는 한 섹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성장이 되잖아요. 동남아랑 남미의 성장성이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이거는 하나에 묶어서 10,000달러씩 할 걸 그랬어요. 지나고 보니까. 근데 두 개 5,000달러씩. 그리고 IRPR,
여기도 10,000달러 넣었는데 이거 대마 관련 리츠인데 이것도 제가 요즘 엄청 흥미있게 보는 게 대마 관련 리츠가 이게 의료용 대마예요. 제가 대마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할 생각이거든요. 할 생각인데 대마가 지금 완전히 합법화된 건 아닌데 의료용이 있고 또 뭐 레저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 대마 관련이 이게 합법이 아니니까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 대마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 땅도 사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대출 안 나오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IIPR에서 자기들이 땅도 사고 시설도 이렇게 해서 임대를 줘요. 그런 리츠인데 보시면 성장이 정말 기가 막혀요. 지금 최근 몇 년간은 진짜 애플 못지않은 성장주예요. 배당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아직 배당이 한 3% 정도 돼요. 지금 주가가 좀 올라서 2.6%인데 3% 가까이 되고 이거는 지금 앞으로 엄청 성장을 많이 하지 싶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대마 관련주보다 이게 땅으로 하고 요런 거니까 이제 안전하고 그리고 이 리츠의 특징이 부채가 10%도 안 돼요. 왜냐하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다른 지금 리츠 기업들 보면 부채가 자기 자산의 100%를 넘죠. 근데 이 지금 리츠는 대출이 9%밖에 안 된다. 이 대마 관련은 제가 공부를 좀 해서 이 기업 분석을 좀 한번 깊게 한번 달아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넣었어요. 지금 얼마죠? 만, 2만, 3만, 4만, 5만, 6만, 7만 달러. 그래서 다 썼어요, 제가. 이렇게 7만 달러, 이렇게 7만 달러. 한 1억 5천만 원. 이렇게 월요일날 샀어요. 이렇게 사고 제가 이제 현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전략이 뭐였냐면 12,700에서 50% 넣었잖아요. 이렇게 50%. 이거는 저는 이제 현금성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현금에는 물론 이 주식에 투자했지만 이 하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GIK랑 이 PIPP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50%를 일단 월요일 날 넣었고 여기서 5%씩 지수가 이 개별 기업이 아니라 지수가 5%씩 떨어질 때마다 나스닥 지수가 5%씩 떨어질 때마다 GIK와 PPIP를 팔아서 25%씩 여기에 더 넣겠다 추가적으로 이 기업들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다행히 저로서는 좀 아쉽지만 다행히 지금 이까지 떨어졌다가 점점 이렇게 5%씩 더 떨어지면 저는 넣으려고 했는데 이제 상승했죠. 제가 산 지금 기업도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일주일 만에 수익이 이 정도 났고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IPOE 팔았는 것까지 하면 수익이 한 2,200만 원 정도 난 것 같은데 3월 13일 토요일 날 제 계좌인데 보면 지금 아크K랑 아크G는 만 달러씩 했는데 아크K가 한 15% 올랐고 아크G가 한 11% 정도 올랐네요. 근데 이게 두 개 거의 뭐 같이 가더라고요. 아크G랑 아크K랑. 그리고 제가 투자한 GIK가 어제까지만 해도 좀 지지부진 그리고 지지부진도 아니죠. 뭐 한 6% 7% 이렇게 올랐었는데 어제 발표가 났어요. 무슨 발표가 기사가 뭐가 떴냐 하면 이 벤치마크에서 이 타겟 프라이스를 정했는데 17달러로 타겟 프라이스를 정해서 어제 한 7% 올랐죠. 어제 나스닥이 좀 안 좋았는데 요건 그래도 7%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플러스 17% 됐어요. 이 아크K보다 이게 지금 더 저는 약간 안정성을 보고 넣었는데 지금 오히려 좀 많이 오른 상태다. 그리고 IIPR 제가 대마 관련 이 리츠죠. 이것도 한 12% 올랐고 이 친환경 ETF인 ICLN 이것도 한 13% 올랐고 이 메르카도 리브레 여기 아까 남미의 아마존 이것도 13%뭐 비슷하게 다 오른 것 같아요. 그 아크K나 이런 게 거의 나스닥 곱하기 2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나스닥 한2% 오르면 이건 4%씩 올라버리고 다들 이런 회사들이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 그리고 이 PIPP 이 바이든 관련 이제 인맥 스펙인 이게 국방 관련 기업이랑 M&A 할 예정인데 아직 회사가 어딘지는 발표 안 되는데 요거는 제가 10,000달러에 넣어놨는데 요거는 뭐 이게 제가 평단이 10.4달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방은 한 4%밖에 안 되죠. 10달러에 제가 이게 막혀 있으니까 이거 부담이 없어요.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까 전에 뭐 GIK처럼 이렇게 좀 뭐 뉴스나
이렇게 M&A 이게 또 기사가 뜨면 아마 조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게 아니라도 뭐 그렇게 되면 그건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도 저는 이거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SE, 이거는 동남아의 아마존이죠. 뭐 비슷해요. 이게 이 멜리랑 거의 같이 가요. 뭐 비슷해요. 12, 10, 13%. 그리고 업스타트가 훨씬 이제 상방이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한 25% 정도 수익이 나는데, 이 제가 투자한 것 중에는 제 최고 수익이 높죠. 지금 이렇게 된 상태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뭐 이렇게 일주일 제가 선택한 게 뭐 좋게, 지금까지는 좋게 되었다. 아쉬운 게 제가 금요일 때 이렇게 좀 더, 물론 지금 뭐 GIK가 좋게 돼서 다행인데, 조금 더 금요일에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아직까지 현금성으로 제가 한 7천만 원 정도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치를 해서 조금, 예, 떨어질 때마다 들어가 볼 생각이에요. 괜찮은 기업이 있으면 제가 깊이 공부해서 그 기업 분석 영상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주말에 기분이 좀 좋은 주말이 되었네요. 결과가, 투자한 게 단기지만 결과가 좀 좋게 나와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기업 분석, 미국 기업 분석 영상으로 찾아올게요.